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형사 절차 배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소송 없이 형사재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을 찾을 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법률과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로 돈을 찾아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피해자 피해금 회복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사기당한 돈을 찾을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배상명령은 신청서만 작성해서 형사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와 공소장을 중심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고 재판기간이 최소 1년 정도 걸리며 상대방이 내 돈을 갈취했다는 판사 심증 확보를 위한 입증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사기 입증도 검사가 하며 형사재판 진행 판사가 함께 진행하므로 시간, 비용, 입증 등 소송 진행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네, 먼저 신청 기한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해당 재판의 첫 공판 기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법원 직권명령은 거의 없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동일 사건으로 상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정에 출석한 때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시 서면으로 신청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어떤 손해를 포함하나요? 배상명령에 포함할 수 없는 피해금을 신청하면 모두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입은 직접적 물적 피해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싱 사기범들에게 편취당한 금액 중 회복받지 못한 원금만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원금으로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변제받았다면 700만 원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범인이 입금을 요구한 계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과 원금의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회복받은 내역이 기재된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배상명령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직접적 물적 피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나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돈으로 만약에 영업을 하였다면 발생 가능한 영업의 이익이나 손실 또는 영업을 못해 발생한 추정 가능한 영업 또는 휴업 손실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빌려주거나 투자하기로 한 대가 은행에 예금하였다면 발생했을 법정이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자는 법원에서 실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제기를 해야 하겠지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관은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동시 진행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진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배상명령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해야 되고 재판정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판결 시는 신청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판결문 효력을 알고 싶어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지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명령합니다. 배상명령의 주문의 예를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편취금 140만 원을 지급하라. 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배상명령서 정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보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대상 범주가 아닌 경우와 피싱 사기가 무지가 되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연대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경우나 범죄자 개인별로 책임을 분할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편취와 변제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손해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와 배상 명령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배상 명령은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의 보충적 제도로서 배상 명령 절차 진행 중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진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또는 수사 결과물이 없어서 배상명령 기각과 형사재판이 무죄로 흘러가고 있어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 적극적인 참여와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배상명령의 판결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진행함이 유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피해 금액 산정이나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포함하지 말아야 할 정신적 손해, 의자료 등을 손해 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편취와 변제의 반복으로 현재 피해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이자는 손해 금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립된 판례는 없지만 법원은 실무상으로 지연이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보충적 제도라는 입법 목적상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엄격하게 채권 채무에 대한 증거 수집과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손해 금액의 입증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각하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대면 편취범에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각하하면 그 각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가 없고 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차 배상명령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은 실무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상소가 있으면 배상명령도 상소법원으로 이심되어 계속됩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어도 피고인의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소호 등 민사소송 승소를 거쳐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조인 다수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들이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라 하더라도 실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 사본을 받아 유튜브에 소개된 안내와 그 절차에 따라 누구든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배상명령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배상명령 신청에 포함하지 않을 내용과 여러 가지 각하 사유를 참고해서 형식적으로 적법하고 내용적으로 상당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배상명령 신청을 인정하도록 진심 어린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호소와 설득을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를 지낸 변호사들의 다수 의견은 재판장이라면 범인의 반성문보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는 한 번 정도 읽어볼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주제로 함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시기에 더욱더 코로나 감염 방지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